해외의 군사기술 분석가들이 거의 동시에 한 편의 논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잠수함이나 무기체계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핵 추진 기술의 미래를 다룬 문건도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광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실험 논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이상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이름이 반복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과학기술 전문 언론과 미국의 국방기술 분석 채널들이 동시에 주목한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험 데이터를 게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연구가 잠수함 추진 체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 추진 잠수함의 공통된 약점, 지속적인 유지비용 증가, 복잡한 규제,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원자로는 연간 유지비만 약 3억 달러에 달하고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역시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교체 주기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까지 더하면 운영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제시한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연료를 태우지 않으며 핵분열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력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구성한 실험. 해외 과학 전문 매체들은 이 연구가 초방사 현상을 제어 가능한 엔진 구조로 끌어낸 시도라고 평가하며 기존의 연구들과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 연구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력 흐름을 실험적으로 제어한 데이터가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린 실험 결과를 분석한 해외 논평에서는 출력의 안정성 곡선과 에너지 손실 그래프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열기관이 카르노 효율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는 반면 이 실험은 광자와 양자 집단 현상을 통해 그 한계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아직 엔진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아끼고 있지만 잠재적인 추진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또한 이 연구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험성과 규제를 줄이면서도 외교적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 이 점에서 서울대 연구의 성공은 단순한 기초과학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군사기술의 선택지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번 실험을 단순한 과학 성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 논문을 전략 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국방연구기관과 방산업계는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며 이 논문을 무기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 중입니다. 더 이상 이 이슈는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과 직결된 군사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진짜 주목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술이 과연 핵 추진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에 있어 주도권의 변화는 전략적 영향력이 이동한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기술이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0년 단위의 장기 군사기술 로드맵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분기점으로 이 실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속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양자 기반의 출력 제어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험 데이터를 공개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학술 검증을 마친 데이터 3건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술 성숙도 경쟁에서 선제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기술에서 실험 데이터의 공개는 기술의 자신감이자 성숙도의 상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추진 기술들, 예를 들면 핵융합 기반 마이크로 추진 시스템이나 플라즈마 전기 추진 방식은 오랜 기간 개념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도약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은 이례적일 만큼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념 설정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실험적 재현성과 출력 안정성이라는 핵심 지표를 확보했다는 점은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험에서 핵심 지표는 출력의 절대량이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가였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초방사 상태로의 전환 시 에너지 방출의 편차가 기존 유사 실험 대비 40% 이상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자 집단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술 제어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술 성숙도 지표상으로도 이 실험은 단순한 개념 검증을 넘어서 실제 물리 환경에서의 검증으로 이동한 단계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은 이론에서 현실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방산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시장과 전장의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논할 때 이론의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산업계는 실용성과 운용 비용, 그리고 구조적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번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은 바로 그런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분기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잠수함 추진 체계와의 수치 비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더 선명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의 경우 출력 밀도는 톤당 수십 킬로와트 수준에 머뭅니다. 이에 비해 핵 추진 잠수함은 톤당 수백 킬로와트 이상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지 비용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일반적인 디젤 전기 잠수함의 연간 유지비는 수천만 달러 선이며 핵 추진의 경우 수억 달러대에 이릅니다. 연료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규제 대응, 그리고 고성능 인력 운용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한 나라의 국방 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이번에 실험된 양자관 기반 출력 시스템은 이런 전통적 유지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료를 연소하지 않으며 핵분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료비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입력은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 혹은 축적된 광 에너지이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출력 대비 유지비 곡선이 기존 열기관이나 핵 추진 체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을 넘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의 방산 경제 분석가들은 이 비용 구조의 차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 잠수함 시스템이 고성능을 위해 극단적 복잡성과 고비용을 감수해왔다면 새로운 출력 체계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음, 저유지비, 고운 밀성이라는 군사 플랫폼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특히 강조된 점은 연구 인력 구성입니다. 서울대 실험은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나 대형 연구소 주도가 아니라 소규모 대학 연구실 중심의 팀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사용된 핵심 장비 중 상당수가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광학 제어와 알고리즘 설계도 자체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초과학 저력이 실용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드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가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이 무기체계로 확장될 경우 핵심 부품이나 설계 알고리즘이 자국 기술에 기반한다면 해외 의존도와 부품 수출 규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즉, 독립적인 군사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비용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실전 무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존재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이번 실험 역시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지 아직 완성품을 구현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출력 규모를 확대할 때 발생하는 열 관리 문제와 시스템 위상 안정성입니다. 현재 실험은 테이블 위에 놓일 수 있을 정도의 소형 공진 구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출력 발생 시간도 나노초에서 마이크로초 단위로 정밀하게 관리되는 수준입니다. 이 작은 실험실 속의 세계에서는 열 발생량이 밀리와트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력이 수배로 증가할 경우 공진 구조 내부에 쌓이는 열이 시스템 전체의 위상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자 출력 흐름이 특정 순간 균형을 잃고 소멸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구팀은 열 분산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진 구조의 재질을 바꾸고 내부 형상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열 축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이 결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가공과 고속 열분산 설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기 때문에 두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엔진 개발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기술이 당장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느냐? 냉정하게 대답하자면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산 기술의 본질은 당장의 실전 투입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한 방향성을 먼저 제시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이 처음 전기 추진 항공모함 개념을 제안했을 때도 초기 출력은 실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 하나가 향후 수십 년간 미 해군의 전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서울대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 군사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영역에서 한국이 수치와 그래프라는 언어로 다른 선택지를 처음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민간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술로 연결될 가능성이 명확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제 기술이 실제 플랫폼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소음을 억제하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단계의 과제이지만 그 출발선 위에 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이 기술은 전통적인 원자력 추진 기술과 완전히 다른 전략적 함의를 가집니다. 기존의 핵 추진 잠수함은 기술 이전과 연료 관리 문제로 인해 항상 민감한 국제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핵 기반의 고출력 추진 시스템은 전혀 다른 조약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핵 추진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방산 경쟁을 넘어서 국제군사기술 시장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이번 실험은 비록 당장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군사기술의 전개 흐름 속에서 그 위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잠수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기 적용 분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무인 수중 플랫폼, UUV, 장기 채공 무인기, 그리고 극저소음 발전 모듈 같은 영역입니다. 이 분야들은 출력 요구량이 비교적 낮고 무엇보다 소음 억제 효과가 중요한 곳들입니다. 현재 실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장점은 바로 소음입니다. 기존 추진 방식은 기계적 회전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필연적이지만 양자 기반 출력 구조는 기계 회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음 발생이 매우 낮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환경 소음 저감이 아니라 작전 성공률과 직결되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실제로 무인 수중 체계에서 소음은 탐지거리와 직접 연계되며 수십 퍼센트 단위의 작전 성공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무인 플랫폼의 경우 에너지 효율과 유지보수의 용이성도 필수 요소입니다. 양자 기반 출력 시스템은 연료 교체나 냉각 개통 관리에 드는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무인 플랫폼과의 궁합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차세대 무인 무기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출력 방식으로 점점 더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고정밀 센서를 장시간 운용해야 하는 장비나 해저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은밀하게 작동해야 하는 장치에 매우 적합한 구조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한편 방산 기술의 역사를 보면 개념 제안에서 실전 적용까지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방산 기술의 흐름은
이 주기가 급격하게 단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전, 미사일, 레이더 분야에서 이미 10년 미만의 기술 전환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하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빠른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 실험도 같은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의 결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속도와 구조적 완성도는 분명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추진이라는 거대한 구조물 옆에 전혀 다른 길이 하나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세계가 그 시작점을 대한민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큼은 실험 데이터와 학술 검증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이 개발한 해군 원자로의 최초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국제 군사기술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해군 원자로가 고출력과 장기 운용을 위한 복잡한 외부 계통 중심의 설계를 택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설계 단계부터 고장 날 수 있는 지점 자체를 제거한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구조적 철학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해군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운용, 유연성이라는 본질에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형 해군 원자로는 배관과 밸브수를 대폭 줄인 통합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피격 시 잠수함의 취약 지점을 줄이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며 장기 자망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추가됩니다. 바로 자연순환 냉각 개념입니다. 기존 원자로는 펌프를 통해 냉각수를 순환시키지만 한국형 설계는 외부 전력 없이도 냉각수가 스스로 순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방식은 펌프 사용 빈도를 줄이고 곧바로 소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원자로는 비상 상황에서 전원이 상실되더라도 수십 시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항목이며 한국이 민수용 원자로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그대로 군사 플랫폼에 전용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료 효율성과 국제적 확장성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해군 원자로는 고농축 연료를 장기 운용 기반으로 삼아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축도에서도 효율을 유지하는 연소 알고리즘과 노심 설계 기술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즉, 더 자주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의 해답인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형 해군 원자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기반 제어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출력 변화가 선체 진동이나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통합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로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투 플랫폼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개념의 실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해군 원자로는 하나의 장비를 넘어 모듈처럼 운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투체계, 추진 시스템, 소음 저감 구조물의 배치를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며 작전 상황에 최적화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형 해군 원자로의 차별점은 거대한 출력 수치나 무한 항속 능력이 아닙니다. 제어가 쉬운 출력, 단순화된 구조, 자연순환 중심의 냉각 계통, 효율적인 연료 활용, 디지털 통합 제어라는 5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물입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교훈을 한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낸 결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원자로를 새로운 세대의 해군 원자로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지 출력 경쟁이 아닌 은밀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둔 진화의 방향. 그것이 지금 한국이 세계 해군 기술의 판을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